안녕하세요. GS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건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죠. 바로 방화 유리창인데요. 여러분들이 2021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학원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면 웬만하면 방화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호실을 계약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학원 개원하려고 건물을 계약을 했죠. 어디에서 칸막이를 두면 되고 어떻게 면적을 잡아놔야 교육청에서 문제없이 인가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건축법에 따른 방화 유리창에 대해서는 간과하시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공사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이 방화 유리창, 무엇일까요? 자, 2021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건축사들도 그렇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 표시 변경까지도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는 방화 유리창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화재 시에 인접대지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넘어오는 불을 막기 위해서 유리창은 불이 나지 않도록 불에 깨지거나 화염이 넘어오지 않는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표시 변경만 하는 사항에도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관련된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52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인접대지 경계선에 있는 인접대지에 있는 건물의 위치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 인접대지에 건물이 없다고 쳐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내 건물 간에 있는 거리가 1.5m 이내이고 거기에 내 창호가 있다면은 그 유리창은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인접대지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이 인접대지에 언제든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요. 인접대지에 건물이 1.5m 이상 이격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시 허물고 인접대지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최소 내 건물과 인접대지에 있는 건물이 3m까지는 이격이 되어야 불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법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창호 바꾸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 유리창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따라서 그 유리창들은 대부분이 특허가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유리라는 그런 특허 때문에 일반 유리 창호에 비해서 약 5배에서 10배가량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m에 1m도 안 되는 창호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창호 자재값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통 한 개소당 100만 원을 육박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방화 유리창이란 것은 불에 타지 않도록 제작을 하다 보니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건물의 일부 창호가 방화 유리창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무조건 방화창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스프링클러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해당 창문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이 났을 때 언제든지 그 방화 유리창이 아니더라도 유리창에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화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방화 유리창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밖에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럼 나는 무조건 방화 유리창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이 없어지는 거죠. 창이 없다면은 방화 유리창 대상도 아니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그걸 방화 유리창에서 제외받을 필요도 없겠죠. 즉, 이 건물의 벽체가 창이 뚫려있는 이 창이 유리가 아니라 내화 구조의 벽체로 막아졌다면 불이 당연히 넘어올 수가 없겠죠. 이 벽체는 일반적인 벽체로 막는 게 아니라 방화 성능을 갖는 불연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벽체로 막아주면
이 창은 방화 유리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건축사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막아야 될지는 도면에 표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섭외하셔서 간단하게 공사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벽체로 인정을 받으시면 방화 유리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방화 유리창에 대해서 설치 기준이라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식화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링크를 클릭해 해당 카페에서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만 남겨주시고요. 지금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방화창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죠. 어쩌면 직통계단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